재활용 안 되는데 재활용 마크 왜 붙임? 뗀 라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햇반 용기도 재활용이 아니라는데 그럼 어떻게 별어야 하나요? 알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신혜정. 김현종입니다. 저희 제로웨이스트 실험실은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과대포장을 지속하는 기업들과 재활용이 어려운 현실을 방관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리즈입니다. 이제 재활용 안 되니까 우리 망했다 이렇게 주장한다기보단 제조업체들 재활용 되는 식으로 바꿔라, 정부 재활용 되는 것만 생산하도록 규제하라, 이런 맥락도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화장품 용기, 튜브 용기, 배달 용기, 트레이, 아이스팩, 종이팩, 커피컵, 페트병 라벨 뭐 이런 포장재들에 대해서 10여 회에 걸쳐서 다뤘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플라스틱 트레이 같은 경우는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던 4개 업체에서 모두 트레이를 빼거나 다른 소재로 교체하기로 발표를 했고,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는 원래 재활용이 어려우면 표기를 하도록 정부가 정책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에서 빠져 있다가 제도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2회차의 영상과 기사에 달렸던 댓글들을 다 읽어보려고 모였는데요. 총 4,527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감동. 그래서 응원, 칭찬 댓글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이 이런 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왔습니다. 응원 댓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댓글 너무 좋아요. 진짜 저희도 더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해야 되고, 기업에서도 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서 좀 제품 만드실 때 더 고려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이런 댓글이 진짜 많았는데요. 미국은 음수도 분류 안 함. 이 쪼매난 나라에서 아등바등 재활용한다고 뭐가 바뀔까? 김미화 자원순환 사회연대 이사장님 답변을 대신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매립지를 만들기가 수월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좁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 문제가 미국보다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도 지금 못 정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국토 크기의 차이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은 1인당 쓰레기 생산량이 1위, 그러니까 전 세계 1위예요. 미국인 한 사람이 한 해에 만든 쓰레기가 773kg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재활용률이 59%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몇 퍼센트일까요? 26%. 우리나라 재활용률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미국의 방식이 과연 좋은 걸까 싶은데요. 미국이 다 잘하지는 않는다는 점. 모모가 묻었는데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씻어서 버리시면 돼요. 염분이 재활용 과정에서 많이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물로 이 염분이 될 만한 뭐 케찹이나 케찹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딱 사라지게만 하신다면 충분히 재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수질 오염에 대한 댓글도 많았는데요. 씻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씻는 물 더러워지는 값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였거든요. 이거를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워낙 다양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계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근데 다 공통된 답이 뭐냐면은 어쨌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될 일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거를 완전히 깨끗하게 닦아서 버리시려고 막 세제도 쓰고 그러시잖아요. 꼭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물로 닦아서 버리되 그 대신 이제 기업과 정부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요구를 해 나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튜브에 있는 재활용 표시를 판매자들이 빼야 되지 않을까요? 재활용 안 되는데 재활용 마크 왜 붙임? 분리 배출 표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세모꼴 표시가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활용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분리 배출을 하면 생산자와 정부가 책임지고 재활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재활용 비용을 부담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생산자는 이런 제품을 팔아서 번 돈의 일부를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그 제도의 부담금으로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낸 돈을 정부가 걷어서 재활용 선별장이나 재활용 업체에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담금을 주는 이유는 이제 생산업체 대신 재활용 처리를 해준다는 거에 대한 대가이고요. 다만 이런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생산자가 직접 그 자기네들이 만든 것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선별 업체가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재활용을 하니까 각각 제조사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만든 회사가 그 화장품을 다시 걷어가가지고 다시 재활용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화장품 회사 그 재질도 잘 알고 그리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재활용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체계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아더 제품은 100%로 재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햇반 용기도 재활용이 아니라는데 그럼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그 치약 버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뭐 뚜껑은 플라스틱, 몸통은 어떻게 버리나요? 이게 아무래도 분리배출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안 된다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분리배출 하라입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님께 여쭤봤는데요. 분리배출 표시가 있다면 무조건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태우나 저렇게 태우나 다 태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분리배출을 중단한다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만든 생산자에게 상을 주는 꼴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우리는 제품을 사면서 그 생산자들한테 너네 이거 책임지고 재활용해라 라고 이제 비용을 지불을 했어요. 그런 제품에만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는 거죠. 실제 그 재활용 프로세스에서 재활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거를 하는 게 어쨌든 저희 약속을 받은 거니까 그걸 이행을 하는 거는 그들의 몫이지 우리는 분리배출 할 거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분리배출 제도가 이렇게 정착이 우리나라에선 비교적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이 제도 자체가 이렇게 퇴색되지는 않도록 그래도 시민들께서 노력을 계속 해주는 게 맞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칫솔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칫솔은 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재활용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질 재활용이라는 거고 하나는 에너지 재활용이라고 해요. 물질 재활용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을 그대로 그 물질로 만드는 것. 에너지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이렇게 모아서 땔감으로 쓰면 잘 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시멘트 공장 같은 데서 이제 주로 땔감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를 재활용이라고 이름 붙여서 통계에 집어넣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아더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은 사실 그냥 소각 매립돼서 끝나는 건데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재활용으로나마 땔감의 목적으로나마 쓰이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쓰이면은 뭐 아예 버려버리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것도 분리배출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나 물질 재활용은 안 되는 게 맞다는 점. 기술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보일러나 이런 것에도 에너지 재활용이 되는 그런 플라스틱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개념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에너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어떤 지역에 들어오는 거를 좀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거나 우려가 아직 좀 많은 실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점점 더 늘어나야지 좀 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트 용기, 스푼, 빨대, 치약 뚜껑 너무 작은 플라스틱 용기는 차라리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분리배출 3원칙. 분리배출 표시가 있으면은 분리배출을 하는 게 원칙이고 씻어서 버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씻어서 버리는 게 좋고 잘라야 한다면 최대한 크게. 저희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2회에서 이렇게 알아본 것처럼 이제 15cm가 넘지 않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잘 되지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재활용 선별장에서 이렇게 손으로 골라내는 그 방식으로 선별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렇게 재활용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뽑다 보면은 정말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작고 가벼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을 해도 경제적인 가치가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별을 하더라도 좀 더 큰 거 위주로 이렇게 잡아내시는 것 같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적외선이라는 광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플라스틱을 기계로 이렇게 자동 선별을 하는 곳도 많이 생기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신경을 쓰고 이제 정부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애써 힘들게 그 선별을 하면서 선별률도 낮는 것 대신에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혹시 치약 뚜껑 같은 작은 플라스틱은 큰 플라스틱 통에 넣고 뚜껑 닫아서 버리면 손에 잘 잡혀서 분리수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 이 댓글 보고 진짜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진심인 고민에서 나온 댓글.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그 생활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알맹상점 그런 데에서도 플라스틱 뚜껑을 한꺼번에 모으시는 그런 거를 많이 이벤트를 하시더라고요.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프로젝트 중에 이제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가지고 업사이클링 재활용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곳인데, 이제 거기서 이런 작은 플라스틱을 모으는 그런 안내를 해놨어요.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그래서 그 수거 공간을 쭉 보셔서 자기 그 사시는 곳 인근에 있는 곳에 전화해 보시고 그런 데다가 전달해 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락스통은 씻어서 분리배출해도 락스 냄새가 진동을 하던데 저걸 플레이크화 시켜서 아이스 테이크아웃잔을 만들까 무서워서 락스통만 일반 배출한다. 그리고 락스통은 잘 아시다시피 단일 재질이라서 재활용은 가능해요. 락스통은 보통 폴리에틸렌 재질이라고 해서 테이크아웃 잔을 만드는 페트랑은 다른 거기 때문에 락스통을 번영을 시켜가지고 우리 아이스 커피 잔을 만들 거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씻어서 버렸을 때 그 락스가 조금 남아있던 게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다른 통에까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물로 한번 헹궈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튜브형 용기에 대해서 촬영을 할 때 이제 포천시 재활용센터의 이상덕 팀장님을 만났는데요. 나 혼자만 오염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애들까지 오염시켜서 재활용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락스나 주방 세제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버려주셔야 돼요. 그 가스화 됐을 때 치명적이거든요. 속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작업자분들의 건강을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페트병은 뚜껑 닫아서 버려도 되나요? 뚜껑은 닫아서 버리는 게 맞습니다. 페트를 재활용할 때 좀 조각을 내가지고 물에 씻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무게가 달라서 뚜껑은 물에 뜬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걸러내고 물에 가라앉는 페트만 이렇게 쭉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투명 페트병의 재질과 같이 페트라고 적힌 투명 달걀 포장 용기처럼 아무 오염이 안 된 투명 페트는 같이 투명 페트로 분류하느냐 아니면 투명 페트병만 분류하느냐가 궁금하네요. 이게 재활용 체계에서 페트병과 페트 용기를 구분해요. 그러니까 페트병은 생수병, 음료수병, 간장병까지만 지금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페트 용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알고 싶으신가요? 페트도 종류가 많거든요. 변성 페트, 뭐 G 페트, 막 이런, 그러니까 페트라는 재질에다가 여러 그런 첨가제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에 쓰는 페트병은 첨가제를 쓰지 않아서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분리배출하자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 거고, 투명 달걀 포장 용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순수한 페트로 만들어야 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제조사가 어느 첨가제를 넣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버려주는 게 낫다. 정리하자면 투명 페트병은 페트병, 마시는 물, 간장통, 음료수 물 이것만 넣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벨 제거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뗀 라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접착제 묻은 라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이 라벨이 미끌미끌할 수도 있고 그냥 종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접착제가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물질이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그 쓰레기로 버리시면 되고요. 라벨이 어떤 재질이다라고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거는 보통 비닐 라벨인 것 같아요. 분리배출 표시 있는 대로 비닐류로 버리시면 됩니다. 재활용이 이렇게 부품 바이 부품. 라벨이 잘 떼어지거나 아예 라벨을 사용하지 않도록 생산 기업에 계속 요구를 해야겠죠. 유리 제품은 라벨을 안 떼도 되지 않나요? 종이 라벨을 쓰면 안 떼도 되는데 비닐 라벨을 쓰면 떼야 되거든요. 라벨 박사랑 종이 박사 같아. 라벨류 기사 써둔 거 있으니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에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쏟아진 쓰레기들은 상가에서 보낸 건가요? 어차피 다 한꺼번에 풀어가지고 선별을 할 건데 그럴 거면은 분리배출을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혼란한 컨베이어 벨트가 분리배출 된 겁니다. 혼란한. 그 정도가 된 거다. 그러니까 분리배출도 그 여러분처럼 아주 꼼꼼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조금 대충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 당시에 섞였을 경우가 많아요. 담배꽁초를 넣는 그런 비양심적인 분들도 계시고요.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알아서 배출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분리배출의 정확도가 더 좀 높지 않는 거죠. 기업들에게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게끔 하는 서명운동 같은 게 없을까요?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환경단체들이 사실 이런 플라스틱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서명운동도 좋지만 전문가들은 불매운동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필요하지 않은 과대 포장을 한다든가 재활용이 안 되는 소재를 굳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쓰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쓰레기를 사지 않을 거야, 않을 권리가 있어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소비자가 먼저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만 고르고 그리고 플라스틱 포장을 최대한 줄인 제품만 선택을 한다면 기업들도 더 적극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불매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숙취 소재는 안 먹고 한으로 된 거 먹으려고 최대한 하고요. 그리고 저 사실 트레이 편이 나간 다음에 홈런볼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오. 없어지면 먹을게요. 네, 이렇게 댓글을 쫙 읽어봤는데요. 네. 오늘 영상 보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2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더 공부가 많이 되고 이런 걸 좀 더 많이 취재를 더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좀 과대 포장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제품이 있으시면은 그 기업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해주시고 만약에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취재를 해가지고 바꾸라고 말을 할게요.